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아, 하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목이 가버려가지고. 그 앞에 다 듣고 오신 거죠? 네, 듣고 오셨을, 자기 거 궁금해서 오신 거죠, 지금. 자, 기해년 운세를 해석할 때는 제가 지금은 일간별로 하고 있지만은 일간에 국한하시면 안 돼요. 사주가 8글자잖아요, 8글자.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뭐, 누구 사주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기 이제 기해라는 글자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간에게만 작용을 할까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다 작용을 해요, 다 작용을 해요. 그쵸? 여기 해수도 다 작용을 해요. 지지 모두에게.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자, 근데 경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경중이. 일간 위주로 해석하는 거는 우리 지금 그 자평 명리가 일간 위주로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이 사주는 화토가 새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화토가. 자, 그럼 토가 또 들어오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일간에 국한하실 건 아니라고요. 해수도 사해충이 2개나 걸려 있잖아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해충 2개가 작용하는 거를. 충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화가 해수를 만나면 퍼져요, 충을 맞으면은. 퍼지는 걸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해년은 유튜브에 좀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퍼지니까 퍼질수록 구독자가 오르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금과 대운에서 이제 찾아봐야죠. 수화의 충은 금목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도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사주에서 뭐 제가 갑을 병정 무까지 했잖아요.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일간보다 더 중요하게 그 글자가 작용을 한다. 그럼 그 글자에다 그냥 기해년을 대입하셔도 일정 부분 맞아 떨어져요. 분명히 나는 갑목일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난 갑목일간이 아닌데 갑목일간 강의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목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작용을 한 거죠, 일간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간에 이거를 국한해서 사주를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주가 어떤 학문이에요? 일간만 가지고 살아가져요, 그게? 그게 아니라 년하고 월, 그리고 나머지 7가지 글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명을 공부한다는 거는 일간인 나를 포함해서 주변을 보는 학문인 거예요. 그쵸? 그래, 사주가 그거예요. 일간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나와 사회와의 관계, 나를 포함한 나와 일과의 관계, 나를 포함한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걸 보는 게 사주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빼놓고 나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간에게 사주의 운에 영향이 끼치지 않더라도 주변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끼치고요.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건, 사고를 추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간 위주로 절대 보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뭐 병화에 대해서 뭐 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저번 주에. 아, 저번 주구나.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때 병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요. 사주 보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전 국민이 배워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말 들리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저 스피커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요. 일단 조습을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기해년의 내 사주에 운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조습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 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습. 기토도 습하고요. 해수도 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사주가 습한지 좋아한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리해야 될 부분인데 공부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진토는 습해요, 조해요? 습해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뭐를
알아야 되냐면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걸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진토의 반대쪽에 있는 건 술토잖아요. 그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술토에 비해서 진토는 습하다. 그러면 술토는 진토에 비해서 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묘가 있고 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에 있잖아요. 충한인 관계니까. 충이라는 것은 정반대에 있어야지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천간에서 뭐 갑이랑 경이 충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천간은 지지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형충파에는 지지에서 얘기해야 된다. 천간에서 충을 얘기할 거면은 천간에서 형도 얘기해야 되고 천간에서 파도 얘기해야 돼요. 지지만 보세요. 형충파에는. 자, 그래서 묘랑 용은 충하죠. 그럼 묘랑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목이 같은 목이니까 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과 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좋아하고 어느 게 습해요? 인에 비해서 묘가 좀 더 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 대상을 놓고 하다 보면은 조습에 대한 건 금방금방 파악이 돼요. 쉽죠? 이거를 12개 다 하셔도 돼요. 12개를 다. 그래서 각자 뭐 지지가 12개니까 하나 놔두면 11개의 상대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은 내사주 중에서 한난조습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금방 나와요. 자, 그래서 해수는 뭐 자수에 비해서 당연히 습하죠. 당연히 무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토에 비해서 당연히 습하죠. 그리고 습을 만들어내요. 기해는 습을 일으킵니다. 습을 일으킨다는 거는 생산성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습한 곳에서 생기잖아요.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습이에요. 과학계랑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습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나칠 수 있다고요. 2018년에는 지나친 게 문제가 돼요. 지나친 거.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적당히 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카드를 막잖아요. 그래서 금방 당장 불 껐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카드로 막게 되고 금액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자가 점점 세져요. 그게 1금융권에서 빌리는 이자랑 3금융, 4금융에서 빌리는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이 넘치는 경우예요, 습. 그래서 조는 정리, 단절,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개별성, 뭐 개인성,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 조의 작용은 이거는 숙살과도 같습니다. 숙살과 비슷해요. 조해야 떨어져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죠. 언제 떨어진다고요? 가을에 조할 때, 6월 넘어갈 때. 6월이 넘어가면은 유가 조의 대표적이잖아요. 6월이 넘어가면은 나무에서 물이 내려가요.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과실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떨어져서 개체를 다른 데 전파하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의 작용이에요. 조의 작용. 습은 섞인다. 뭐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내재될 수 있어요.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습한 사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거예요? 전 국민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노래할 것 같다, 언제. 저번 주에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 파티하면서 그때부터 목이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게 지금 감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난 조한 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거는 시대가 조해졌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조해졌기 때문이에요. 섞이지 않고. 옛날에 습할 때는 어땠어요? 습의 시대에는. 뭐 이사 오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잖아. 지금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막 이사 오면 떡 돌리고 막 네가 걔냐고 막 이러고. 저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전동차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고를 워낙에 많이 쳐가지고 네, 그 주변 그 아줌마들이 다 알았어요, 저를. 그런 걸 막 공부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어야 됐는데 네,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게 습이에요, 습. 섞여서 알게 되는 거.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섞여요, 어쩔 수 없이. 찐득하게 달라붙어요. 여름에 습할 때 어때요? 짜증 나잖아요. 불편이 막 생기잖아요.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사주에는 다 한난조습이라는 기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기후. 우리가 기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죠. 그래서 조습은 어떤 걸 관여해요? 불쾌지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불쾌지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적해지고 싶으면은 사람 멀리하고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됩니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갔어요. 결혼 안 하잖아요, 사람들. 결혼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늘어요? 각방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각방 쓰는 사람. 귀찮은,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옆에 있어야지 뭐 끌어안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좀 습한 쪽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키우는 동물들도 고양이과가 맞아요. 고양이과. 습한 사람들은 개가 맞겠죠. 왜 고양이가 맞겠어요? 지가 필요할 때 오거든. 걔는 아무 때나 오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꼬리 흔들잖아요. 그런 차이도 다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난은 이거 한난을 굳이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춥고 따뜻한 걸 얘기하죠. 겨울은 그래서 한하고 여름은 난한 건데, 이거는 속도 타이밍과 관련이 있어요. 타이밍과 속도, 기해년이 한난으로 가자면 한으로 가고 있는 단계죠. 해니까. 네. 속도와 타이밍 문제다. 자, 그러면은 한한 사람은 느리고 난한 사람은 빠르냐? 그게 맞아요. 1차원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난한 사람은 빠르고 한한 사람은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바로 드러나요, 바로. 우리가 연애할 때 진도가 나가죠, 진도. 진도가 차곡차곡 나가는데, 난한 사람은 하루 만에 진도가 다 나가죠. 한한 사람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가는 게. 일을 습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배워요. 배우는데 난한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써먹는 게 빠르다, 난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미용 아티스트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견습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습 기간. 그 기간이 5년인가 3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까지 견습만 했대요. 견습만. 실력이 안 느니까 오죽했으면, 야, 너는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걸 알아봐라. 너는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대요. 근데 아티스트로 한 번 딱 나갔어요.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안 늘다가 한 번 이렇게 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손님 머리를 잘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찰나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지다 가면서, 예, 그날 첫날에 매출 3등을 했대요, 직원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은 속도가 느리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여기 배우는 기간이 있고 쓰는 기간이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배우면서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배우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게 이게 한 사람이라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파워가 남달라요. 파워가.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월등하게 드러내요.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한 사람은 배우면서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배우면서. 제가 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주를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은 거예요. 당일날 배워서 그날 임상하면서 상담해주고, 이게 가능해요. 난하니까. 그게 한날의 차이예요. 대신에 난하면은 이 파괴력이 없어요. 이게 툭 찌르고 들어가는. 굉장히 여유롭다는 소리예요. 난하면은 여유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걸음걸이가 틀려요. 걸음걸이가. 네. 그래서 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난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궁합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한한 사람은 왜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 특유의 여유 때문에 어떻게 느껴져요? 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연애하거나 누구를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유.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유는 뭐가 만들어져요? 아이, 뭐가 만들어주겠어요. 여유 뭐가 만들어져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이 만들어줍니다. 돈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연봉이 1,000만 원 넘어가면은, 아니, 연봉이 1,000만 원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해요. 이혼을. 그 정도로 왜? 돈을 많이 벌면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하라고 틱틱대고 막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입이 좀 줄어들면은 압박이 있잖아요. 생활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일상에 있잖아요. 항상 늘.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굳이 이제 뭐 경제력으로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난 하면은 긍정적으로 열린 사고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면은 넘어가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맞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끼리 만나면 잘 맞겠어요? 내가 하나고 상대방도 하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빠르다, 나라면은. 하나면은 반응이 늦다, 대신에 파괴력이 있다. 좋아하면은 정리 단절을 잘한다.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 고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는 한하게 만들고 조하게 만들죠. 냉장고 하나죠. 냉장고에 얼리거나 말리거나가 변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동결건조 하잖아요. 동결건조. 그게 다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사람이 동결건조가 돼 있다고요. 한 주 하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만 해요. 조하면은 믿을만한 게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쓰레기야. 그러면 변함없이 쓰레기예요. 조하면은.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습하고 나다고 이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 변해요. 성향이. 그래서 1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좀 바뀌길 고대한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자식을 이렇게 놓고 이러는데 그들이 변하기를 바란다면은 그들이 적당히 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변해요. 근데 조하면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안 고쳐져요.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습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건 좋아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습하면은 3살 버릇 3살에서 끝나요. 그냥. 네. 물론 이제 조습이 적당하게 배정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세상을. 그래서 적당하게 있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당연히 무술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습을 완전히 다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정리하고 단절하고 인맥이든 뭐든 다 정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목소리를 왜 안 내요? 불평불만도 없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포기도 잘해요. 나와 관계없으니까 하고 뚝 잘라요. 그냥. 그게 이제 무술년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시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벌써 걱정돼요. 무술년에도 시위 많이 하던데 뭐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은 저는 종로에서 일을 했었어요. 종로에서 맨날 그 시위 막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군가가 들려. 어디서 그 태극기 무대 막 이렇게 시위하고 네, 구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좀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시위하는데 언론에 잘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막 유튜브에 가보면 막 시위 엄청 많아요. 보면은. 자, 일단 그래서 1차적으로 조습을 먼저 보세요. 다른 거 보기 이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오행이죠. 오행.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오행인 거예요. 조습의 바탕에서 오행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음양 사주를 볼 때 이런 순서예요. 음양이 가장 바탕이 크고요. 이만의 음양이. 그리고 한 요만한 게 오행이에요. 이 바탕 안에 오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십성이 있어요. 십성. 이 바탕에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같은 목이라도요. 습목과 조목은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목이라도.
굳이 이걸 구분하자면 갑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쵸? 또는 인묘로 나눌 수 있겠네요. 당연히 승목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생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추구하고, 사목은 그 목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요. 그리고 목의 상징성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너무 깊어지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 강의가 그 유튜브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거 시작할 때 9,000이었는데 사실 일주일에 동영상 하나 올릴까 말까 한데 꽤 수익이 잘 나와요. 10,000명 하는 사람 치고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두세 번씩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대요. 왜? 당연히 뭐 1에서 100까지 얘기하면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한 번에. 그러면 천재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1대1로 교습해 드릴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보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올려주는 거지, 광고비를. 네,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오행 얘기하다가 목화토금수. 자, 기해년은 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습이라는 바탕 안에서 이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이 해수를 더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해수를 중심적으로. 이런 천간의 토들은 어떤 대상을 영역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역화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영역화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추구한다고요. 리얼리티. 그래서 아무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막 취업자들이 없고 막 실업률이 엄청 높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로 사람들이 휴가에 돈 많이 쓰는 해예요. 올해가. 여행도 많이 가요. 왜 그러겠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올해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무토라는 정신, 막 단어 유행하는 것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하다. 돈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축적하고 아끼고 모으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정신적 만족을 더 추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 거죠. 2018년은. 2019년은 그러한 영역을 바꾸는 개념이에요. 이게 뭔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바꿔가요. 실질적으로는 해수가 흐름을 만들어요. 흐름.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요. 흐름. 제가 해수를 설명할 때 희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희망이다. 왜? 수의 입장에서 목으로 간다는 거. 수의 입장에서는 수는 이미 한 번 죽은 거예요. 정리가 한 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에 비유하자면 목으로 태어나죠. 뭔가 탄생하고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건 다 목이에요. 목으로 태어나서 화로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서 이제 살죠, 삶을. 그리고 여기 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토 공존이라. 그래서 금으로 어떻게 돼요? 금으로 이제 삶을 정리하죠.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금은. 장년 이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은퇴도 고려해야 되고 노년도 생각해야 되고. 수는 노인이죠, 노인. 이제 삶을 일생의 주기를 거의 끝냈다, 마무리 들어간 단계다. 이거를 사람한테 비유하면 이렇게 되고, 하루에 비유하면은 수는 죽음의 단계예요. 죽음, 자는 거. 참 신기한 게 잘 때랑 죽을 때랑 똑같아요. 고요하게 이렇게 눈 감고 잤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람 자는 거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저 예전에, 지금도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가끔 자는 거 보면은 너무 이쁜데 얘가 죽었는지 사는지 구분이 안 갈 때 죽은 거랑 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명리학적으로 사고할 때는. 그래서 하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죠. 잘 죽어야 잘 태어나요. 잘못 죽으면 잘 못 태어나요.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작살 난다고요. 컨디션이. 자, 그래서 이 수가 왜 희망이냐면은 이 생지잖아요. 생지. 해수는 목으로 가고 싶어 해요. 목으로. 해중 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으로 가고 싶다는 거는 다시 무언가 새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의 흐름은 무언가를 새로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요. 내년에는 뭔가 하고 싶은 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겠어요? 당연히 이 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흐름이라는 건 있지만은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근데 목이 있으면은 목으로 흘러가잖아요.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목이 뚜렷한 사람들은 내년에 뭐를 해야겠다. 확실하다고요. 내년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막연하죠, 그냥. 그래서 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금이라도 있으면은 이전에 해오던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해 하던 거를 넘겨서 쭉 이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목이 없으면은 그냥 날아갈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이런 한난 조습을 바탕으로 해서 오행을 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십성이요, 십성. 사람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지는 거에 대한 디테일을 알기 위해서는 십성이 필요해요. 십성. 인간의 사고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십성에서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이니까 이런 음양오행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은.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십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 그걸 보는 거예요. 십성으로. 그래서 이거 굳이 안 해도요. 십성만 봐도 잘 맞는다고요. 십성만 봐도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간별로 하는 거고.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기해년 운세를 강의하면은 내 사주에 접목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십성으로 하면 그나마 쉽잖아요. 일간별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간별로. 그래서 나는 이 일간인데 왜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안 맞는 원인을.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고, 능력, 경험, 뭐, 이런 실력, 이런 개념이고, 이게 자신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이 100%. 뭐를 하더라도 명리를 해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쉬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는 강의 더 쉽게 했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 아는 걸 전달하는데 단어도 뭔가 좀 어려워지고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쯤 되면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들어요. 근데 꼭 명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거를. 자, 잡설이 너무 길었죠? 이게 이제 오프닝이고요, 오늘 오프닝이고, 기토부터 해야죠. 기토가 기해년을 만났을 때. 비견이고 정제가 됩니다. 제가 왜 돈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당연히 올해 국가적 테마는 경제 문제고요. 개인적 테마도 다 돈 문제예요. 정제로 이렇게 왔고, 이거는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성비로 승부해야 된다고. 다 현실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돈 안 되는 공부거든요, 그거. 자, 그래서 비견하고 정제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될 게 쟁제예요, 쟁제. 지금 막 삑사리도 막 나고 난리도 아닌데, 네, 쟁제입니다, 쟁제. 쟁제가 무슨 말이에요? 네, 싸운다는 소리예요. 전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를 놓고 싸워요? 재를 놓고 싸우는 거를 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겁재와 연결이 되면은 군겁쟁제라고 얘기하고요. 비견과 연관되면은 군비쟁제라고 해요. 퉁쳐서 간단하게 쟁제라고 해요. 모르셨던 분은 여기서 익히시고. 그럼 재를 놓고 싸운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재는 뭐예요? 알면서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 돈 여자. 돈 여자? 요즘에는 남자도 포함해요. 요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여명에 상관 경관 돼 있으면은 나가라 그랬다니까.
그 점쟁이들이 봐주다가 여명이 딱 왔어요. 왔는데 상관관계 나가라고 부정탄다고 막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남자들이 완전히 이제 예, 여자도 되지만 여명에서 제가 남자로도 인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사실 가부장적인 것도 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경제적. 왜겠어요? 왜?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힘이 세야 되죠. 근데 힘은 누가 세요? 남자가 세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성차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세요.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쪽이 남자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부장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트랙터 몰고 혼자 다 한다니까? 할머니가 잡고 살아요. 아, 당신 집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돈 벌어주는데. 바뀌었다고요. 가부장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만큼 여성도 불과 20년 전만 90년대에만 해도 여자가 사회생활 하는 게 쉬웠어요? 맨날 야근하고 밤새고 막 술 마시고 남자들 군대처럼 돼 있잖아요 조직이. 지금 굉장히 수평적으로 많이 변했죠. 이제 뭐 부장님 차장님 이런 소리도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매니저님 이런다면서. 삼성에서 그러고 있대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여자로 한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주에서 꼭 제가 없으면 여자가 돈이 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게 십성을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재성을 내가 돈과 여자라 보겠다는 건 내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다룬다. 내가 극하잖아요. 내가 극하니까 다루어야 될 대상이죠. 그 관점으로 이 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무죄인 남자는 여자를 바라볼 때 내가 다루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되고요. 또 나의 영역, 내 공간, 이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내 집, 내 방 이런 거 다 제 영역이에요.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어렸을 때 빨리 독립시켜야 돼요. 방을 독립시켜줘야 돼요. 개인 방을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뭐 부하 직원 통제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또 이게 업무적인 것도 포함해요. 업무적인 거. 직업도 포함합니다. 이 제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쟁제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요. 갈등. 근데 기토가 기해년을 만난 쟁제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이제 오행과 음양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쟁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쟁제라는 거 알았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았어요. 이런 거에 대한 말 그대로 싸움이잖아요. 같은 걸 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져요. 자, 토극수를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 안 나죠?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동류하는 게 있어요. 지류하는 게 있어요. 동류와 지류를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 류하는 건 흐름을 얘기하고요. 흐르는데 동류한다는 거는 그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섞여서 스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류는 막아서 한정해서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막는다는 거예요. 지류.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막아야죠. 막아 쓰는 게 지류라고요. 막는 게.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죠. 섞이지 않죠. 근데 동류는 섞이죠. 어떤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 보면 아프리카 TV라고 있어요. 아시죠? 아프리카 TV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습한 동네예요. 습. 다른 스트리머가 다른 스트리머 막 합방도 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자기 고유성이 뭔지를 모르겠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런 부류들을. 근데 그게 넘어와서 독려해야 된다는 건 나도 그들의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됨을 의미해요. 내 고유성, 철학, 사상 이런 걸 놔야 된다고요. 내년 정치판 볼만 할 거예요. 지금 무수년에 다 자기 목소리만 높았잖아요. 섞일 수가 없었잖아. 그 뭐 자한당이 이번에 뭐 개혁한다고 전원책 변호사 불러가지고 한 달 만에 버렸죠.
예, 제가 정치에 관심 많아서 그런 거 잘 알거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팽했다고요. 바꿔달라고 해놓고 왜? 동료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고요, 따로따로. 제가 그런 거 개념을 좀 알고 싶으면은 그 파트 1을 보세요. 제가 1억 줄 테니까 이쪽으로 지나갈래요? 한 명은 싫다 그랬고 한 명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한 사람은 동료하는 거예요. 동료하는 거고, 지류하는 사람은, 예, 아니다, 나는 1억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동료를 한다는 거는 이미 낮춘다예요, 낮춘다. 지류하려면은 토가 두텁고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낮춰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막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주에서 높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동료와 지류를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동료가 기본이라고요, 동료가. 기토가 해수에 섞여서 들어가요. 그걸 이제 탁임이라고 이야기했죠. 탁임. 탁하게 만든다. 근데 수는 탁해야 된다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탁해야 된다. 순수한 수는 쓸 데가 없다. 탁해야지 쓸모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 옥수수 수염차. 탁하잖아요. 여기 옥수수가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나? 예. 옥수수 염추출액. 예, 옥수수 뿌리가 들어갔대요. 이 탁수라고요, 이게. 필터를 하는 것도 탁수예요. 필터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깨끗하면은 사람들하고 못 섞여요. 더럽고 치사해서 세상이 더러워서 막 도망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산 들어가서 도사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섞이지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대부분 반청반탁이에요. 반청반탁. 적당히 탁하고 적당히 청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막 그런 거 강조하면서 살죠. 근데 탁해요, 기본적으로. 싫은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되잖아. 부장님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재 개그하는데 막 우와 웃어야 되잖아요. 탁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강조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강조된다. 무술년보다 훨씬 더 너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그 사람 변했다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히 뭐 갑술일주 이런 분들은 뭐 얼마나 고고해요, 갑술일주. 근데 기토가 딱 들어와서 합하잖아요, 또. 합하고 수도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 선생님 안 그러더니 돈 밝힌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죠. 자, 그래서 동료하는데 중요한 건 나도 기토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마당에서 같이 섞여서 놀아요. 분명히 쟁제인데 쟁제인 것처럼 안 돼 있어요. 어떤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명의 애인을 공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누구 건지 구분이 안 가. 이 정제라는 게 분명히 쟁제라서 경쟁이고 갈등인데 구분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구분이 안 된다. 틀림없는 쟁제이고 소유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섞여가지고 물 탄 것처럼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 일들이 기토들한테 일어나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기토일간 있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럼 마음 놓고 까도 되겠네. 자, 그래서 무토나 기토나 토일간들한테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쟁제를 달고 가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거스를 수가 없죠. 기토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월별로 또 틀려져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2월 내지 3월 인묘월쯤에 시작이 된다고요. 이렇게 제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쟁제가 일어나는 게 시작되는 게 이때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벌어집니다. 수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잖아요.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은 내년 2, 3월 달에 다 뭔가 사건, 사고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2, 3월 경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소유권 주장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가 야, 같이 뭐 하자. 이거 돈 된다고 하더라. 뭐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나? 예. 뭐 다시 하자 그래요. 해가지고 나 믿고 따라오래. 그래서 시작을 해. 좋은 것처럼 벌어진다고요.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야, 내가 지금 기가 막힌 다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거 틀림없이 대박이라고. 같이 하재.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은 또, 그러니까 내년에 다단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강조할 거라고. 실용성. 우리 생활 필수품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죠,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터져요? 또 무진월부터. 4월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가 강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 동료에 대한 게 지지로 바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부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서, 뭐, 기사, 경호, 신리월까지 가면은, 이때 가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 섞여가지고 난잡해서 누구 건지 몰랐는데, 그게 분별되기 시작한 게 미월이에요. 미월. 이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내 남자인지 네 남자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털어내야죠. 6월 달에. 털어낼 수 있다면은. 네. 좀 예시가 다 적절하지 않은, 불륜 이상한 걸로 가는데 좋은 예시가 떠오르질 않네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나나봐. 네. 이때 가서 구분이 돼요. 12월 가서. 그래서 또 임신월 되면은 또 좋다고 또 동요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된다면은 네, 다시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또 지속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술월이나 술해월 정도 가면은 그 한 해 그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판결할 수가 있어요. 망치 3번 두드리고 아 좋았다 이럴 수 있다고요. 혹은 나빴다 이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기토가 목이 강해요. 목이 강하다. 어떨까요? 관이 강하다는 거죠, 관. 관이 강하면은 쟁제가 일어나는데 관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쟁제가 조절되겠죠. 여기에 목이 딱 이 둘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분쟁이 붙으면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조절해줘야 되죠. 관이라고요, 그게. 관. 자, 그러면은, 기토에 목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런 쟁제 상황에 노출되면은? 이거를 해결할 무언가 방도가 있겠죠? 쟁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게 일정 부분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방되는 효과. 그래서,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혜택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쟁제에서 이깁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들은 내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토가 강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화토를 묶어서 생각하세요. 화토를 묶어서. 왜냐하면 화는 토를 생하니까. 토를 생하니까 어때요? 토를. 수를 그냥 같이 동료하는 게 아니라 지류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패배하잖아요. 패배. 틀림없는 재탈로 이어지겠죠. 재탈이에요. 화토가 강한 명들. 내년은 돈 아니면은, 돈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 이런 게 대두된다 그랬잖아요. 재탈의 문제가 강조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길 수가 없죠. 화토가 강하면은. 이기는 승리 공식이 따로 있는데, 자기 혼자 엄한 짓 하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이에요, 자기가. 화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강하면은 패턴이 형성돼 있어요,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화생토가 가면은 뭔가 패턴이 있어요. 삶에. 그래서 늘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해요. 좋은 걸까? 고지식하다는 말씀. 고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운동선수로 치자면은 맨날 그 하던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 실력 느는데 폭발력은 없는. 화토로 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은 뭐 슈퍼루키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베테랑이 돼가요, 점점. 대신에 안 바뀌죠, 거기서. 야구 던지는 폼이 맨날 40년째 그 똑같은 폼으로 던져요. 실력은 늘지만은. 그게 이제 화토형들이에요.
화로 일을 진행을 하고 토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토로.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화토로 되어 있는 기토들은 자기가 하던 패턴이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일을 할 때. 기해년은 그게 달리 해야지 재성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식대로 하다가 이 비견한테 털리죠. 그래서 화토가 강한 기토들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기해년이. 자, 그럴 때 금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기사일주 어떻게 써요, 내년에? 기사일주. 조금 부정적이겠네요? 기묘일주는요? 더 부정적이겠네요? 기묘일주는? 좀 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네요. 해묘로 연결되고, 목이 있으니까. 기율주. 어때요? 아니, 기율주들은 수를 절대 거스르지 않겠죠. 차라리 기율주처럼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지? 기축일주. 기축일주는 좀 복잡합니다. 기축일주는. 기미일주만큼은, 기미일주랑 기축일주랑 좀 달라요. 이 축토는 수를 필터링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축일주는. 그래서 기축일주는 그 일주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봐야 돼요. 주변에. 어쨌든 좋은 거는 이렇게 기묘랑 기유가 괜찮겠네요. 거스르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상황에 쫓아간다는 소리예요. 기토일간이 기해년이 왔다는 거는 나와 관계없이 뭔가 일이 외부에서 일단 진행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너도 같이 할래 안 할래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기울주는 그래 알았어 나도 할게. 기묘일주는 같이 하겠죠. 대신에 하기 전에 뭔가 구분을 딱딱 해놓고 시작을 하죠. 지분이 얼마 되는지 이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검증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기울주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일주를 접목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지 않나? 기해. 기해는 뭐 기해년이 온 거니까. 복음대원 이래서 막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복음대원이 안 좋다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하고 대면 한번 해보죠.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기의 그 뇌피셜이라 그러죠. 뇌피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냥 떠드는 거예요. 오피셜인 마냥. 오피셜은 공식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공식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뇌피셜이라 그래요. 자기 뇌에서 그냥 나온 대로 떠드는 거를. 사주는 특히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90%, 그쵸, 90% 이상이 뇌피셜이에요. 검증이 안 된 걸 자기가 떠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검증하려면 토론을 하고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문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명리학이. 명리학이 인정받는 거 보셨어요? 인정 못 받아요. 아직. 그 자기가 경지를 깨달았으면 그거를 강의하고 신도들 모으는데 급급하다고요. 저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하다 유독.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연, 월, 일시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작용한 나이대가 여기는 15세까지, 여기는 15세에서 30, 30에서 45, 45에서 60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니 꼭 15로 보지 마라. 20으로 봐라. 40, 60, 80 이렇게 봐도 된대요. 이게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럼 80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 맞죠? 이거를 뇌피셜을 막 찌끄린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맞대. 이렇게 봐도 된대. 아니에요. 절대로.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음양의 이치를. 음양의 이치를. 양의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음의 인생도 한번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75세까지 다시 여기가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90, 여기는 105, 여기는 120. 인간의 수명은 태초에 120으로 주어졌어요. 인간의 수명은. 근데 우리가 그거 갉아먹는 거예요. 완전하게 못 사니까. 예, 이거는 너무 좀 내용이 심오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런 개념이다 이런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토일간에 금이 있는 명들은 기해년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크게 문제 없다. 오래 하던 게 계속 이어진다. 토가 두터운 명들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일간과 상격시 토가 두터운 명들은 다 어려워요. 내년에.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쫓아가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난 못한다. 이게 더 강하다고요. 기해년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돈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어요. 기해년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토일간 질문 없죠? 아, 없겠죠. 뭐 기토일간이 여기 있어야지 질문이 나오지. 네. 그럼 기해일주 좋은 거예요? 기해주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더 많이 복잡해져요. 기해일주는. 네. 좋다고 해야 될까? 복잡해지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목이 필요해요. 기해일주더라도. 더 복잡해지겠죠. 애인이 뭐 한 두세 명 생길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출산율도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도. 올해는 당연히 최저를 찍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이제 뭐 아동 5세 이하 아동인가? 무조건 월 10만 원 준다면서요. 나라에서. 그거 나온 거 보셨어요? 아, 그 뉴스 좀 자주 보세요. 다 우리 문제예요. 예. 아이 낳으면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그 뭐 발휘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를.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 돈이에요. 다 우리 돈.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자, 경금. 경금은 기해년이 정인하고 식신이 되죠? 식신이 되는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내년에 경신 임계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네, 경신 임계는 긍정적입니다. 자, 식신을 쓰죠. 식신. 식신을 쓴다는 건 뭐예요? 자아실현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실현.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서 실현하는 거가 이제 식신이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정인이 개입이 되어 있죠. 정인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볼 만한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식신 생재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식신은 돈 버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걸 실현하는 거에 더 목적을 해요. 그래서 식신만 되어 있으면은 작가를 하더라도 순수 작가가 되고요. 식신 생재로 해서 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상업 작가가 돼요. 그 재라는 환경, 돈 벌 수 있는 마당, 대중에게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딱 끝나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서 자아실현을 하는 쪽이 되고, 이게 재성으로 가면은 대중이라는 입맛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들의 입맛에 그래야 돈이 되니까 목적한다는 거예요. 생재가 돼 있다는 건 뭔가가. 그래서 정인의 식신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 버려요. 자기 실현하는 쪽으로. 뭐 무식상이었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이 기해년이 되겠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자기 실현을 해야 삶의 가치가 생기잖아요. 식상이 없으면 자아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 요즘 같은 시대는 식상이 없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자기 목소리 한번 못 내보고, 내 안에 있는 끼와 재주 한번 발산 못 해보고, 겉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회 제도에 맞춰 살다가 가는 거죠.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뭐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만 수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보다 한 세대 위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다 갔어요. 식상이라는 자기 실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 아버지로서 돈을 벌어 그런 역할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는 식상 쓰기 좋은 지금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경금은 이게 자격이잖아요. 자격. 식신을 쓰는데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신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나의 자아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목이 개입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사주에 목이 있는 경금은 식신생재가 되겠네요. 생재가 되죠. 근데 식신생재가 이게 이제 뭐 식신으로 재를 보니까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식신이라는 행위가 재성이라는 결과를 만난 거예요. 결과. 재는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벌어다 주니까 식신생재가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주에서 돈 버는 거는 많아요. 뭘로 버는지 사주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관으로 대부분 관으로 돈을 벌잖아요. 관으로. 직장 생활 하면서. 인성으로 돈 벌면은 공부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강의하고.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다 모습들이 다른 거지 식신생재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결과에 내 행위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뚜렷한 경금들은 내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대로 실천해요. 그게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목표했던 거를 성취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강한 경금들은 성취가 뚜렷한 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취가 뭘로 연결되는지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상담하기 편해요. 이런 금들은. 왔을 때 왜 오셨어요?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그냥 끝나요. 상담이. 네. 경금들이 좋다. 화 입장에서 보죠. 화는 관이죠. 관을 가지고 있는 경금들은 내년에 좋을까요? 관은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화는 무력해지는 게 기해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떨렁 화만 가지고 그 화를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없는 화예요. 화가 강한 거랑 목으로 유지하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병인하고 병모가 있죠. 화가 강하고 얘는 목으로 유지하고 있죠. 자, 내년에 살아남는 건 누구라고요? 네, 인으로 유지하는 거. 인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강한 화들도 결국엔 무력해져요. 목이 없는 화가 사주에 있고 직장을 다닌다.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휘청하겠네요. 관이 무력해지니까. 네, 회사가 휘청하는 거예요. 관이 무력해진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화가 약한데 그 화가 남편이다 이러면은 남편이 휘청하는 거죠.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인다거나 경쟁에서 밀린다거나 은퇴 나이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사주에서 목이 있어서 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극복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주 상담하거나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거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목이 천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천간에 있어도 나름 역할을 하긴 하는데 내년은 그래도 수가 지지로 왔기 때문에요. 근데 천간에 간목이 있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천간에 을목까지는 좀 버겁습니다. 네. 천간에 간목이 있거나 지지에서 목이 들어오거나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해결 방안이 만약에 없으면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상담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러 온 게 클 텐데 그 얘기를 못해요. 제가 잘. 조금 더 견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은 좋은 얘기 안 나올 거 알죠? 여러분들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히려 식신을 쓰는데 어려움을 동반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실현이 잘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식상이 강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토가 이렇게 많이 개입이 됐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생각이 많아서. 미루게 되죠. 가장 악습이잖아요. 미루는 거, 생각이 많은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운동하려면 그냥 가서 생각하지 말고 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생각을 하죠. 막. 이게 아침에 운동하면은 막 이거 막 자기 혼자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결국에 못하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죠. 다 인성이 강하게 개입되는 식상들이에요. 하면 되는데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사주 상담 오면은
제발 생각하지 말고 저지르라고, 사고 좀 치라고 제발 막 빌어요, 제가.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고 자기 식대로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재성으로 끌어주면은 그걸 극복을 해요. 재성으로 차라리 끌어주면은. 해야 될 거라는 의무감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토가 강한 명들은 내년에 힘든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 자, 그럼 그런 걸 해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강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이 강하면은 토를 다 설계하잖아요. 그쵸? 생각을 설계한다고 소화해낸다고요. 자, 생각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생각에도 속도가 있어요. 생각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자, 인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생각을 끌어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일간이 강해야겠죠. 근을 대동하고. 경금일간이 금이 뚜렷하다는 건 뭐예요? 금이 강하다는 거죠. 금이 토라는 인성의 생각을 토생금으로 다 끌어내죠. 토가 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금이 토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 속도가 붙죠.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돼요. 굳이 비경급제를 붙이면 친구들이 끌어내주는 거예요. 야, 집에 틀어박혀 있자고, 나 운동할 때 같이 가자, 이러고. 생각이 바로 정리가 되죠. 사람마다 생각의 속도가 틀리거든요. 근데 생각이 오래 걸리는 사람일수록 힘들게 살아요. 네. 옆에서 보면 답답하게 삽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서 막 네. 내가 여자를 좋아해, 혹은 남자를 좋아해,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인성이 과하다 하면 그렇게 돼요. 인성이 과하다 하면. 근데 근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요. 공부할 때도 달라요. 근이 있는데 인성을 끌어내는 명들은. 그냥 인성만 있고 비겁이었으면 인성을 끌어내는 게 어렵잖아요.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어요. 계속 생각하고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비겁을 대동한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고 빨리빨리 습득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더라도 비겁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 인성을 소화해서 씁니다. 공부 잘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의존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인다가 그냥 욕먹을 게 아니라 신약한데 인성이 다 하면은 욕먹을 만한 사주예요. 주변에서. 왜? 너무 의존적이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여자친구인데 내가 엄마인지 여자친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인다한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뭐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죠. 뭐 하는 짓이야? 다 커가지고 그게.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나이 30이 넘었는데 자기가 자기 돈 쓰는데도 막 허락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다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스킬이니까 열심히 메모하세요. 언젠가 그런 사주가 나타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수가 만약에 강한 금이었다면은 인성이 들어온 거죠. 인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던 거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수가 지나치게 다한 사람이 기해인연이 또 온 거는 부정적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일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업무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내 거도 아닌데 해야 돼요, 내가. 근데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힘든 운이에요. 그냥 수만 떨렁망하게 되면은.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금목의 인자. 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충분히 그걸 할 역량이 된다거나 하겠죠. 그렇죠? 목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일이 많더라도 그 하나 끝내고 하나고 넘어가고 하나 끝내고 하나 넘어가고 이게 돼요. 생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식신이 생재를 하거나 생재를 하면은 하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차가 있어요. 순차적으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냥 떨렁 식신만 있으면은 순차가 없어요. 이것저것 동시에 해요. 멀티태스킹 하는 거죠. 한 손으로 요리하고 한 손으로 전화하면서 막 물걸레질하고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있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에요. 결국에 제가 있다는 건 결과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한정.
한정시키는 거니까 자기 그릇을 한정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아요. 한정을 안 하니까. 더 대박이 나죠. 대신에 더 쉽게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한정을 안 하니까. 네. 투자하려면 투자 규모를 설정해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폭이 굉장히 커요. 무제들은. 재성들은. 진폭은 무제만큼 크지 않지만은 네, 그 한정이 되어 있다.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 예측이 안 되는 거에는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를 다 인지하시고 경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경금일간 좀 있잖아요 여기. 네. 경술일주에서 출해 천라지만 천라지망. 아 막 천라지망 이러니까 무슨 마법 이름 같은데 예. 무공 이름 같아요. 무공 이름. 저는 신사를 취급하지 않아요. 신사를 취급 안 합니다. 다 곱법명리에서 곱법명리가 있고 자평명리가 있죠. 저는 당연히 학문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하는 게 다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임자일주 여성분이에요. 무신시였고요. 진월이었어요. 진월이었고 여기 뭐가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갑진월이었나? 갑진, 정미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 예, 이 여성이었거든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구성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식신 정제에다가 평광 격에 신자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이 이거 이제 허락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분을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강의 때 혹은 내가 이제 이때 좀 써도 되겠느냐니까 쓰시라고 괜찮다고 허락 받고 올리는 거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데 이분이 어떤 말을 듣고 다녔겠어요? 겁제 있죠. 양인이죠. 양인. 이거 뭐예요? 이거 진토는 괴강이죠. 괴강. 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이 좋은 말 들었을까요? 어딜 가도 안 좋은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양인에 뭐 이게 있고 막 남편을 어떻게 하고 막 자기가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신차진 수국에 임수 나와 있고 신왕하죠. 그런 소리만 듣고 다녔대요. 안 좋은 소리만. 제가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막 옛날 같았으면 남편 잡아먹는다 이런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양이살에 이렇게 괴강 나와 있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대요, 자기는. 남편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육 하시거든요.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절대로 남편 무시도 안 하고 잘 챙겨주려고 하고 막 제가 좋은 걸 다 끄집어냈어요. 여기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다 맞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전원일기 1편 있어요. 그 유튜브에 치면 전원일기 한번 봐보세요. 여자들 부엌에서 쪼그리고 막 몰래 숨어서 먹고 이래요. 전원일기 80년대에 나온 거. 그때가 20년, 30년 전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고법명리가 나온 몇백 년 전은 어땠겠어요. 무슨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여명을 아예 사주를 안 봤다니까요. 그 시절에는. 여명론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분했는지 아세요? 화류계에 종사하는 팔자다 이러고 구분했어요.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에도 쓰고 있는 거야. 신사를 막 갖다 대면서. 그리고 신사는 기본적으로 천문학과 연관이 있어요. 천문학. 물론 이제 그 명리학의 천문학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명리학은 명리학의 관법이 있는데 거기에다 천문의 관법을 계속 끌어오죠. 그래서 막 신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양인살이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12신살이에요. 12운성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용어도 현란하고요. 되게 그럴듯해요. 들어보면은. 다 뇌피셜로 생각하세요. 그냥. 아직까지 누구 하나 그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결론 나온 게 없어요. 논문 하나도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그 명리 논문 좀 보게.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신사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네. 봤을 때 공망도 포함되고 네, 공망도 포함합니다. 개인도 포함되고 네, 다. 백보살도 포함되고 네, 다. 아예
예, 그냥 글자만 봐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글자를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은 왜 그런 실사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신사알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가 된다니까요. 용어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안 봐도 충분하잖아요. 사주 볼 때. 저는 그래서 최대한 신사를 배제하고요. 제가 신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이게 신사알이 만약에 과연 맞는 거라면은 어디에 접목을 해도 맞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는 맞고 어디에는 안 맞죠.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저는 사주가 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결과 검증이 되지 않으면 다 무시해요. 그냥. 제가 만약에 사주 공부를 처음 할 때 신사를 공부해야 됐다면 저는 이거 안 했을 거예요. 뭐야 미신이네 이러고 때려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지금 미신 같아요. 신사일 쪽으로 쓰는 사람들은. 잘 쓰는 사람도 보면 신기해. 약간 신내림 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말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중한테.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이론은 다 배제합니다. 과감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배운 사람이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선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약간 논리적인 걸 추구하세요. 그분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배웠지.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안 배웠을 거예요. 유튜브에 유명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뭐 안태욱 박사님도 있고 유명한 사람 다 봤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됐다면 안 배웠을 거예요. 저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미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이 학문이. 아직도 뭐 지금 여기에 젊은 분들 많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취급한다니까요. 물론 저도 상담할 때 틀려요. 많이. 아직 경험도 많이 없고 어리고 내 학문이 뭐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많이 틀리고 많이 맞아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올해 초에 봤던 사람들이 막 피드백이 오기 시작해요. 맞은 사람도 오고 안 맞은 사람도 왔어요. 안 맞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미안해가지고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랐는지. 근데 그분은 제가 가식이었고 뭔가 순수해 보여서 다시 왔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제가 틀리게 와서 죄송하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잘 맞는 사람도 와서 막 용기 엄청 불어주고 갔어요. 자기가 뭐 유명한 사람 다 가봤는데 제일 정확하게 맞췄다고. 그분이 법무사만 1차만 7번 붙고 2차만 7번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올해 되겠니에요? 되게 부담이었어요. 그때 1월 5일인가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1차는 1차도 힘들 거라고 올해. 근데 1차만 붙으면 2차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가면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1차를 지금까지 7번 붙으면서 다 너무 여유롭게 붙으니까 1차가 어렵다는 걸 안 믿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 딱 가서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날. 기진맥진해서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너무 힘들어서 낮잠을 자고 이렇게 봤대요. 그분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붙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1차를 겨우 몇 점 차이로 겨우 붙었대. 그리고 2차까지 붙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맞춘 사람은 처음이라고 자기도. 그분도 사주 공부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무사 이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왔는데 그렇게 이제 막 계속 반응이 이렇게 양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율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어요. 몇 명이 맞고 몇 명이 틀렸는지. 네. 이게 학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알파고가 진짜 나와서 이걸 공부하면은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아예 나와버리니까. 통계학이라고 말로는 명리학이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통계 낸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자기 노하우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만 남겨놨지. 그거를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금 할게요. 신금. 네.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 어때 보여요? 상관이? 상관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돼 있죠? 상관이 날개 달고 온 거예요. 상관이. 상관을 쓰는데 편인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만난 고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살판 나는 때가 신금한테 살판 나는 때가 기해년이에요. 살판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도 좋고 신금도 좋죠. 제가 사주에 금목이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금목 일간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금목 일간들은. 네. 그래서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기회잖아요. 기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기회잖아요. 나와 관계없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상관은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에요.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관을 쓰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면은 처음에는 그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돼요. 변수가 많다는 소리예요. 상관은.
그래서 제가 병화일관들 내년에 연애할 때, 급작스러운 연애를 한다 그랬잖아요. 상관이 달고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금생수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날개에 단다는 거는 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순발력과 대처 능력이 급격하게 상향된다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월등하게 올라간다. 근데 편인까지 개입돼 있으니까 뭐예요? 편법까지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들은 내년에 좋습니다. 상관을 쓰는데 편인이 개입돼 있다. 상관 편인이 그냥 사주에만 있어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저를. 상관 편인 쓰잖아요. 상관 편인. 그거 2개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거 2개 가지고. 말할 때 순발력이 막 나오잖아요. 이 상관 편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관들은 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상관이 인성을 못 갖춘 거랑 갖춘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상관이 인성을 갖춘다는 거는 지적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이 지적 능력을 갖추는 거고, 당연히 편인으로 돼 있으면 편협되어 있는 능력을 갖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 편협되어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관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개입돼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인성의 개입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니까. 저도 제가 말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강의에서 막 지금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말하고 놀래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걸 알고 있지? 막 이런 저 깊숙이 처박아뒀던 지식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상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처박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처박았던 게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상관 페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내년에 그냥 오늘 이렇게 왔다는 거는 내년에 그런 임기응변,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 능력이 월등하게 올라가요. 대신에 선을 넘을 수 있겠죠. 습이 이제 좀 지나치게 되면 선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돈이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교수가 되려면은 돈을 잘 써야, 교수한테 돈 잘 줘야 돼요. 그거 싫어서 교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당연히 만연하게 퍼져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근데 그런 게 이제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걸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목에 있는 신금이라면 당연하게 돈독 오르는 때입니다. 돈독하고 연결돼 있다. 신금들. 신묘일주 어떻게 써요? 신묘일주. 신묘일주는 내년에 기회가 왔네. 이러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적극적인 개입은 목이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제 좋은 운이죠. 주변에 신금이 있는데 신묘일주 있거나 이러면은 잘 보이셔야 돼요. 맛있는 콩콩을 하나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목이 있으면 좋아요. 이미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천간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지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예, 근데 천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을목 이런 거 말고, 유목. 예, 간목, 지지로는 묘목, 천간으로는 간목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 사주에서 목운이 좋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천간에 목운이 좋은지, 지지에 목운이 좋은지, 천간에 간목이 좋은지, 지지에 인목이 좋은지. 천간에 간목이 좋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6개 오잖아요. 지지가. 그럼 좋은데 좋은 경중을 따질 수 있어요. 지지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잡힐 듯 말 듯 하죠. 안 잡히지만은. 예. 보이기만 하면 돼요.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있으면은 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관이잖아요, 이거 관. 이거를 쓰는 입장에서 조금 더 흥분적 요소가 돼요. 흥분한다는 건 빨리 내가 오버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오버할 수 있다고, 지나칠 수 있다고. 화가 어설프게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화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내년에 화를 볼 때 화가 이 토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세요. 당연히 천간의 화보다 지지의 화가 더 무섭습니다.
지지의 화가 무서워요, 내년은. 천간보다는. 천간은 여기 막 세력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세력적으로 힘을 싣지 않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강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지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물리적으로 힘을 실어주죠. 얘가 힘이 실리면은 동류가 안 일어나고 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간으로, 대신에 천간으로도 문제가 있죠. 무력해지니까. 기토를 만나면은 무력해져요, 화들은. 화에 보존되지 않는다고요, 성질이. 기토를 만나면 흐려진다고요. 빛은 흐려지고, 열은 소모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가 있는 명들은 내년에 오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당연히 관은 무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버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당연히 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가 강하면은. 상관을 쓰는데 토가 지나치게 왕하면은 파묘상관이 되죠. 파묘상관. 오히려 이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힘을 못 쓰니까. 천간에 임수 같은 게 떠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수가 나름 또 힘을 또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토가 강한 명들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진행이 오히려 더 안 돼요. 믿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복잡합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겠는데. 금이 있으면은 좋죠. 금이 있으면은 상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거예요? 상관에 지속력이 생겨요. 상관을 꾸준하게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건 어쨌든 목과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이 있으면은 버텨요, 일단은. 버티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여름. 4월부터 7월까지 진월부터 미월까지는 다 누구나 힘든 시기거든요. 사주가 좋아도 그때가 힘들어요. 목이 강하고 금이 강하고 막 좋다고 해도 힘들다고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요소들이라고요.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4월부터 7월 사이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사주를 봐야지 왜 좋은지 이제 또 추론해야 되니까. 수를 쓰고 있는 사람. 수를 쓰고 있는 사람은 좋죠. 천간에 이제 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를 쓰고 있는 사람도 좋아요, 내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신금에 천간에 개수만 떨렁 있다.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식신에 쓰고 있지만은. 개수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개수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흐르던가 말던가. 흘러가던가 말던가. 지속성을 얘기하거든요. 신금에 개수만 있으면 지속성이 떨어지죠. 처음에 시작은 해도 오래 못 가요. 중도 탈락을 해요, 계속. 그래서 뭔가 제대로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 내년은 뭔가 꾸준히 해볼 만한 운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진로 같은 것도 내년에 잘 잡혀요. 만약에 신금 학생이다 이러면은 내년에 틀림없이 진로도 잡고요. 성적도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돼요. 공부가. 신금 궁금한 거 신금 좀 있지 않나? 네. 목화 금이 있어요? 신유면 좋잖아요, 네. 괜찮아요, 신유면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연장선이고 업무 능력이 더 인정받는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유주면 좋죠. 신금이 수화로만 그게 이루어진 그런 경우는 개해월 신사과 개사시 좀 내년에 복잡한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예, 지금 뭐 하시는 분인데요? 세무사는. 세무사? 아유, 내년에 뭐 파산 처리할 게 많이 생기나? 파산 처리하면 뭐 자기도 망하는 거잖아, 근데. 안 그래도 올해도 좀 힘든 그런 게 많아.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뭐 그래도 버텨야지 어쩌겠어요. 네, 주변 클라이언트들이 다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그 사주는. 힘든 운입니다. 임수죠? 네, 관 비견이 돼요. 임수는 조금 복잡해져요, 내년에. 근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임수도. 임수의 특징은 이 수는 전체성을 띠고 있어요.
낮게 포장이 안 되고 전체성을 띠고 있다. 우리 라면 사러 가도 편의점에서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팔죠. 마트 가면 박스로 팔죠. 그런 게 이제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판매하고 있지만은 하나씩은 절대 안 팔죠. 다 묶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이거는 임수의 특징인 거예요. 전체를 묶어서 가는 거. 그리고 전체성을 띠고 있고 한정해서 써야 된다. 한정이 필요하다. 물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강 같은 거죠. 한강. 거대한 강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역을 한정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한정해서 뭐 나루토를 만들고 여기는 한정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정이 필요한 거. 그게 이제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는 뭔가 한정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몰라요. 굉장히 방황할 수 있는 일가. 임수인데 막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방황하는 사주예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한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공간 구분이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머리는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머리 쓸 데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잘난 척 좀 할게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전역할 때 되니까 회전이 빨라, 이해도 되게 잘하고 근데 머리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재밌는데 생산적이진 않잖아요, 이거.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제가 한정돼서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이 한정하는 게 정제 같은 걸로도 한정이 되고요. 무토 같은 걸로도 막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 막아서. 수를 막아가지고 한정시키는 거예요. 기토 같은 건 어때요? 형질을 변형시켜서 거기에 쓰이게 만들어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 이게 한정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임수 3개 떨렁 떠있고 이러면은 인생이 안 봐도 뻔하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는 운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대운에서. 초년에 빨리 와줘야 됩니다. 초년에 안 와주면 40대까지 방황을 해요. 이렇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이게 임수의 기본이에요. 임수의 기본. 임수의 기본인데 관이 들어온다고요. 비견하고 같이.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얘들이 합쳐져서 들어오죠. 섞여서. 비견이 들어오는데 관이 들어가서 오죠. 그러니까 이 운은 기본적으로 관이라는 직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또는 단체가 되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겠죠. 임수니까. 정관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처럼 보이는 운이기도 해요. 스카웃이 된다거나 뭐 무술년에도 스카웃 이런 거 충분히 들어오겠지만은 무술년은 힘들잖아요. 임수한테는. 근데 여긴 좀 더 조건이 좋잖아요. 개인성도 보장해주고. 무토는 임수를 막으니까 통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잖아요. 무술년의 임수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토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고요. 근데 비견도 같이 들어오고 금도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관이 영악한 관이에요. 영악한 관.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좋은 조건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 조건이. 연봉 협상에서 이겼어.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 입장에서는. 자세히 그 계약서를 뜯어보면은 내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도 이득을 취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토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게 그 MCN이라고 하나요? 이거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 있어요, 그 회사가. 그것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혼자서 먹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이 벌어져요, 임수일간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나름. 그 기회가 돈 되는 기회에 탁수가 되잖아요, 또 임수 입장에서는. 적당히 탁해진다는 거는 적당히 뭔가를 만질 수 있는, 돈을 만질 수 있는 나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기회인이 아니냐 이제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적인 사건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 어떠한 소속, 어떠한 회사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근 자체에 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있으면은 이런 관과 나의 주도권에서 내가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관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의 직장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통제되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둘의 관계에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좋습니다. 목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발동이 됐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갑자월이잖아요. 이번 달이. 갑자월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더 격렬해질 때예요. 기해년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12월 달 안에 많은 쪽으로 결론이 기웁니다. 많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각한 게 있다면은 거의 2월, 3월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지금 한 계획들이. 그래서 2월, 3월 지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고요. 화가 있다. 천간으로 있는 화는 괜찮아요. 천간으로 화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동류하고 탁화되고 이렇게 가시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년에 일들이. 저는 지금 막 아른거려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다가 꿈을 꾼다니까요. 막 내년에 어떻게 돼 있겠다는 꿈이. 그런 게 천간의 화는 그게 되는데 지지의 화는 불편하다고요. 화토들 불편하다 내년에. 어렵다. 여기 속박되는 거랑 똑같아요. 속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 그리고 관제구설에도 휘말릴 수 있어요. 임수들은. 관제구설 조심해라. 화토들. 화토가 강한 명들.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관제구설이 별거 아니에요. 뭐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이런 거, 직장 문제 이런 게 다 관제구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더워? 네, 아우 자꾸 땀이 나는데. 좀 건조하지만은 트이도록 할게요. 제가 더우면 강의를 못해서 막 내가 못해서 땀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화토로 되어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선을 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재관과 연결된 건 다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난조습의 바탕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이게 습이 적당해야 되는데 습이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와도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때 직장 상사랑 장난치다가 실수로 패드립 치고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월권 남용하고 정치 쪽으로는 막 그런 쪽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직권을 남용한다던가 막 그런 것들로 막 뉴스에 난다던가 관제에 시달리던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올해는 그래도 그런 게 나름 잘 절제된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게 했고 미투 막 이런 거 터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올해. 네, 그런 게 다 절제가 되는 게 올해고요. 내년에는 터진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흑상하면은 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관제에 시달리는 요소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다 듣고 잊으셔야 돼요. 다 듣고 있고 자기 식대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얘기하니까 그럴 거라고 다 받아들여요. 100%. 그렇게 하다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선생님들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죠. 아니라고요. 일단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검증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의심하고. 네, 의심하세요. 네, 의심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오래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공부하시면 나중에 의심을 하는 거 제가 딱 들으면은 제가 이럴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생각 못 했던 건데 그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할 때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서로 발전을 하죠. 교학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교학성장.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특히 식상 쓰는 사람들은 강의를 반드시 해야지 늘어요. 공부할 때도 강의하는 식으로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식상 쓰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야지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공부한 게.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막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어느샌가 내게 되기도 해요. 그걸 느껴요. 제가. 자, 금이 되죠. 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하고 금이 있으면 이 관을 끌어오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입장에서 주도를 하는 거고요. 관계를 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내가 주도하는 거고요. 금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 주도 당해요. 대신에 주도 당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나중엔 결국엔 다 금전적이든 뭐든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토를 싫어할 수 있어요. 임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토 쓰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처음부터 기토가 있는 임수들은 뭐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2번 일하는 걸? 이중으로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투잡. 투잡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투잡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이 있으면은 좋다. 내가 처음엔 내가 싫지만은 나중에 충분히 이득을 되는 상황으로 바꾼다.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겨도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당연히 수가 있으면은 수가 강한 명도 좋습니다. 내년은 좋아요. 수가 강한 명도. 용도가 생긴다는 거니까. 기토가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규정해 주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관이란 이름을 달고 왔어요. 관이란. 이게 이렇게 딱 지으면은 기토가 들어와서 좀 뭔가 변하네? 내가 뭔가 바뀌네? 어떻게 바뀌는지는 관을 붙이면 관을 붙이니까 거기에 내가 수속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토 임수처럼. 강압하지 않잖아요, 회사가. 일정 부분 자율성을 주어주죠. 수평관계잖아요, 수평관계. 구글이 그렇잖아요, 구글. 매니저님 이러지 막 상사라고 해서 막 대접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다 이런 관계예요, 요즘 회사들은. 대신에 뭐를 물어요? 철저하게 성과를 물어봐요. 네가 한 일 네가 책임져라. 근데 우리나라의 관료적 수직적인 체계는 그거잖아요. 책임도 안 주어지고 할 수도 없게 만들잖아. 내가 뭔가 하려면 결제를 막 상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CEO가 자기가 결제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요. 거의 그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은 대부분 내가 책임져서 하고, 내가 하고 성과도 내가 인정받고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이야. 그런 게 수평사회에서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들은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좀 조심하면 돼요. 이거. 화가 적당하다는 게 참 애매해요. 글자에서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저처럼 사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관제구설의 요소에 사화 있는 임수들 내년에 관제에 틀림없이 터집니다. 벌써부터 불안하네. 뭐가 터질라나? 예.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자를 보라고요. 인자. 저는 이걸 잘 이용할, 시끄러우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죠. 저는 그렇게 쓰려고 차라리. 그렇게 쓰려고. 네. 강용석? 강용석은 좀, 강용석과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이름이 알려져야지 뜨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연예계라던가,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욕 먹으면서도 일단 알려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뭐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유튜브 하긴 좋구나 이 생각이 강합니다. 내년 한 일주일에 3개씩 올리려고 영상. 기대하셔도 돼요. 네. 임수 물어보세요, 임수. 없죠? 직장 다니는 사람요? 사주를 봐야겠지만은 당연히 직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목이 있다면 그만두고 싶은 운이에요. 네, 그만두고 싶은 제의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칼같이 그만둘 수 있어요. 내년 3월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알겠다고. 네. 임수들 올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술년인데. 천간에 인수 있어도 지금 같은 영역. 네, 천간에 인수가 있어도 그 인수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용신 개념.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용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용신은 말 그대로 쓸 용이잖아요. 쓴다는 소리잖아요. 네, 잘 몰라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거 다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하면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따로 사주 무료로 가지고 그거는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야지. 여기서 그 얘기하면 제가 장사하는 것 같잖아. 안 그래도 저 욕 많이 먹어요. 약장사 같다고. 제가 올해 힘든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술년이 힘들 거라는 거 사실 작년에 예상을 하긴 했어요. 왜 힘들 거라는지는 잘 몰랐는데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욕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욕 먹는 게. 욕 너무 많이 먹었어, 올해. 칭찬 많이 드시죠? 칭찬도 많이 듣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게 가더라고. 정신이 그쪽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또 거기에 반박을 하고 욕먹는 거에 대해서 막 대응하고 이러면 개싸움 되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내가 너무 그렇게 하면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무대응으로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제는 무시가 돼요. 기해년이 와서 그런지
무시가 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욕을 하도 먹으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강의하는 스타일에도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신감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사주 공부, 살면서 사주하는데 이렇게 자신감 없던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12월 들어서는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맞구나, 이걸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결국 얘기해 줄 거니까, 과정에서 이런다고 해도 위축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게 살이 압박해서 그런 거예요. 살이 압박해서. 살이 욕하는데 막 제 실명 언급하면서 막 부모님 얘기도 하고 막 고소되거든요. 실제로 경찰서 갔어요, 고소장 가지고. 근데 특정성이 살짝 부족해서 힘들 것 같아. 거기에 제 사진이 있거나 제 영상에 링크가 달려있거나 이래야 된대요. 이름만 뜨면 안 돼. 아, 이름만 가지고 안 된대요. 왜냐면은 부산에 사는 정동차이다 이러면 안 된대, 또. 역학하는 정동차이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그냥 온 다음에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모아가지고 한 방에 가려고. 네. 또 이거 보고 또 이제 뭔 살이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약장사 아니니까요. 아, 이렇게 해야지. 또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지금 카메라 앞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말 없다는 거. 말 거의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이게 여기에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에너지 막 폭발적으로 쓰고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뭔가. 그때 이제 비축하는 거죠. 네. 저번 주에 파티 때 너무 했나봐. 목이 이렇게 간 거 보니까. 또 강의하다 보니까 목도 돌아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자, 평관하고 갑자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왜 긍정일까요? 그러니까 십성만 공부하면은 부정으로 보이죠. 오행에 대한 공부가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자, 개수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아, 이거 여기서 다음 나중에 청관론에서 할 게 없어지는데? 유라고 합니다. 한자를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한자를 못 쓰는데, 이건 이제 적신다라는 뜻의 윤이고요. 이거는 흐른다는 뜻이에요. 유한다. 자, 수가 적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나를 발현하는 거예요. 자, 물은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죠. 만약에 사과나무 밑에 있는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에 과즙이 되죠. 달콤해지죠. 그게 윤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모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개수는. 자기가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윤하는 개수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요. 개수가 개수 일간 마누라야.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하셨을까 물어보잖아요.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마누라가 엄청난 일들을 했어, 뒤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친정집 돈 끌어다 쓰는 게 최고긴 하죠, 이런 쪽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요. 윤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쁜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윤하는 개수는 그 강아지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있냐. 근데 만약 유하는 개수가 그렇게 되면은 열받죠. 내가 했는데 이렇게 돼요. 흐르는 개수는 개수 자체가 원래 이렇게 가지만은 흐르는 개수들은 나한테 포커싱이 맞춰져요. 대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마치 신왕, 신약 이런 걸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 뿐이에요. 이 개수의 작용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요. 근데 해수가 들어왔죠. 해수는 뭐를 만든다고요? 흐름을 만든다고요. 그럼 개수들은 개수일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겠죠, 마인드가. 자기 위주로 바뀌겠죠. 원래 타인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특히 개수가 윤한다는 건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봉사도 하고 뭐 나를 희생해서. 근데 해수가 들어오니까 나 위주로 바뀌어요. 개수일간 여자들은 이혼하기 쉬워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런 생각이 막 들 때예요. 윤하는 개수라면은 내년에 이혼 생각 들 때예요, 정말로. 나 위주로 가니까. 이제 양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쓰임의 형태가 바뀌는 거고요. 내가 힘을 가지니까 주도를 하게 되겠죠.
주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기토 타김이라, 그러니까 기토는 토국수 할 때요, 막아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섞여요. 특히 개수는 잘 섞여요, 이렇게. 네가 나고 내가 너예요.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편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불시에 들어온 건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처럼 돼서 이 삼박자가 서로 섞여서 놀아요. 서로. 관은 남자잖아요, 남자. 얘는 남이잖아요, 남. 아, 좀 이상한 관계인데. 약간 삼각관계처럼 돼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관이라는 게 어쨌든 수들은 내년에 다 관 문제예요, 관. 네, 직장 문제, 뭐 이직 문제, 업무 문제.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직하고 업은 구분하세요. 직이 바뀌는지 업이 바뀌는지 그런 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중요합니다. 업이 바뀌면 부서 이동이 되겠죠. 직이 바뀌면 회사가 이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요. 직은 자리에 불과해서요. 상징적인 게 더 커요. 권위적인 게 더 크고. 근데 업이 크다는 거는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 그 일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그래서 대학교 고를 때도 직이라는 것, 특히 관이 발달했으면 직이 발달한 거잖아요, 사주에서. 그래서 직을 생각하고 대학을 결정을 해요. 그런 대학들이 어디 있어요? 의대, 법대 이런 데는 다 직을 염두에 두고 가는 데잖아요. 근데 뭐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데는 업이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는 건 직이 아니라 업이죠. 그럼 업을 하다 보면 직은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중을 다 보셔야 돼요, 사주에서. 저처럼 재관이 된 사람들은 업이 아니라 직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걸로 만족이 되겠어요? 강의하는 걸로? 한 자리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사주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직이 움직인 거겠어요? 업이 움직인 거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직이고요. 업도 동반되어 있어요, 이 사주에는. 개수일간에는. 그래서 일정 부분 본인이 관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정 부분 주도한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도가 되는 거지. 임수처럼 대놓고 드러나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목. 식상이 들어가 있네요, 식상이. 평관을 조절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애초에 평관이 뭔가 지류하고 막 토가 강하지가 않잖아요. 강하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목으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내년에 목에 있는 개수들은 살판 납니다. 분명히 갑을 관계인데 내가 갑처럼 돼 있어요. 자기 능력이 쓰인다는 소리예요, 자기 능력이. 목이 뚜렷하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귀토를 만났으니까 그 능력이 쓰이는 거죠. 뭐 개수일간이 목을 쓰는 뭐 작가다. 뭐 드라마 작가든 영화 작가든 어떤 작가다 이러면은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데서 연재도 시작할 수 있고 돈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지가 뭔지 아세요? 네. 카카오 페이지가 있어요. 카카오톡 계열인데 그 소설 보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거 연재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연재도 가능한.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합격도 되고요. 승진도 되고요. 목이 있으면 특히나 그런 게 더 초반에 결정이 되겠죠, 봄에. 뭐 취업 안 하는 친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내년에 다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대기업도 충분히 취직 가능합니다. 이러고 또 이제 있으면은 대기업 취직 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겠지. 네. 화가 있으면 불편해요. 임수보다 개수가 더 치명적이에요, 화가 있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게 흐르는 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수가 흐를 수도 있겠죠. 임계수 둘 다 흐름이 있는데 개수가 흐르는 경우가 임수보다 전투력이 더 월등해요. 더 빨라요. 금방금방 해내요. 임수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개수가 하는 거에. 근데 화가 있으면은 그런 흐름의 치명타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운입니다. 힘든 운이에요, 힘든 운.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관제도 염두해야죠. 임수의 관제보다 더 크겠죠, 여기가. 겁재하고 평관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 평관이 어떻게 안 다뤄지면은.
토가 강한 명은 애초에 지류를 하고 있던 명이죠. 그리고 윤하고 있던 명인 거예요. 토가 강하다는 게. 토가 강한 개수들은 내년에 사건 사고가 좀 다방면으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게 헤어짐이에요. 헤어짐. 토가 강한 개수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헤어진 것들이 일어나요. 이별, 뭐 이혼,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회에. 당연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자들만 있으면 돼요. 목이 있든 간에 금이 있든 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갈등은 여름에 가장 클 거예요. 여름이 힘들다. 그런 게 막 생길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게 여름이에요. 대부분. 만약에 금이 있다면은 사주에 금이 뚜렷한 개수다. 이미 흐르고 있는 개수예요. 사주에 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위주처럼 되어 있어요. 금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수가 들어오면은 해수가 들어오면 흐름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큰 변화 없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어요, 별로. 뭐 계유일주 계율주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금은 흐르지 않아요. 지지에서 이건 흐름을 왕지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개수가 끊임없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같은 거라서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흐름을 가져요. 신, 해 이런 거 있으면. 네. 그래서 이 흐른다는 거 그러면 지지에서 일단 흐름을 만드는 가장 좋은 것들은 대부분 생지들이겠네요. 그런 거 다 염두하고 이제 사주를 보셔야 돼요. 인 이런 것은 또 윤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흐르는 거랑 윤하는 거는 좀 본인들이 스스로 따로 이렇게 좀 궁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흐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답을 해요. 카페 같은 데서. 근데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되는 질문이 좀 올라야 되는데 생각 없이 질문하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명리는 생각이 공부예요. 생각이. 내가 공리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공리 끝에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질문하는 거는 생각 없이 떠오르니까 질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 사실은 떠먹여 달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도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할 때 그냥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질문 아예 안 해요. 생각을 안 했어. 네. 그래서 계열주는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일주들은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쓰인다는 거예요. 인성이 쓰인다는 거 좋은 거고 문제가 터지더라도 해결 코드로 작용을 하겠죠. 이 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이게 천간이냐 지지냐를 봐야 되는데 개수의 수가 작용하는 명이 내년에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다. 만약에 해수가 지지에 해수만 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막 자수가 있다거나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부정적인 게 더 커요. 바로 쟁관으로 연결돼요. 쟁관. 쟁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을 놓고도 싸운다고요. 관. 그래서 쟁관으로 이어지는 거고 보통은 이제 쟁관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직을 잃는 개념이 되겠죠. 직을 잃는 개념. 만약에 이런 사주가 기해년이면 남편이 기토로 작용한다면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은 어쨌든 생각을 하고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에는 답을 안 달아요. 대부분. 그거 제가 달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페 그거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고민의 끝에 이렇게 그렇다고 막 개인 사주 올려놓고 상담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면 또 감당 못해요 제가. 그리고 학문적인 질문만 올려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